전두환 씨가 32년 만에 광주로 가서 재판을 받고 나서 불과 하루가 지난 오늘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전 씨를 영웅으로 부르거나 5.18 유공자들을 깡패라면서 모욕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 세력의 빗나간 행태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행태에는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 집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강주하면 안 됩니다. 취재진이 전 씨를 영웅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지만원 씨 등 일부 지지자들이 해당 기자를 밀치고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을 향해 색깔론을 들이대기도 합니다. 공산주의 논리로 말미암아 대법원이 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소셜미디어에선 5.18 사태가 폭동이라거나 유공자 절반이 동네 깡패라는 주장도 등장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엔 전두환은 영웅이다, 역사의 길이 남아야 한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전 씨 지지자들과 일부 단체가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을 쏟아내는 이유는 뭘까? 이번 재판을 계기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재판 이후에 전두환 씨의 치매 증세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전 씨 측은 이동하던 승용차 안과 법원 대기실에서 벌어졌다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치매 증상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어제 광주를 향하는 차 안에서 전두환 씨가 부인 이순자 씨에게 5분 간격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느냐, 왜 광주에 가느냐고 했다는 겁니다. 재판 시작 전 대기실에서도 무슨 재판이냐고 질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화장실을 여러 번 찾고 옆방으로 가려 했다고 합니다. 전 씨 측이 치매 증상을 강조하면서 주장한 출석 당시 상황입니다. 앞서 전 씨는 직접 걸어서 차에 올랐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장거리 일정을 소화했지만 돌아올 때 잠시 병원에 들른 걸 빼곤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건강 문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립니다. 쟁점을 정리하는 재판이라 전 씨가 반드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후 본격화되는 재판에서도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낼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를 허가할지는 재판장의 몫이어서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저희 JTBC는 전두환 씨 재판을 계기로 5.18 당시에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른바 전두환 신군부를 취재했습니다. 12.12 군사 반란 직후에 보안사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한가운데 전 씨가 있고 그 옆에는 노태우 씨가 보입니다. 노 씨 옆에 앉은 건 박희도 당시 1공수 특전여단장입니다. 육군 참모총장까지 지낸 박 씨는 지금도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죠. 불순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쏘갔고 광주 시민도 쏘갔지 않았느냐. 이북의 김일성이의 그 장난에 같이 쏘고. 그리고 맨 뒷줄에 선 전 씨의 비서실장 허화평 씨는 국과수가 인정한 전일 빌딩의 탄흔을 부인했습니다. 건물에 총탄 보이 비슷하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것까지는 말이 안 되죠.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던 정호용 씨는 문을 굳게 닫고 나는 무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과잉 진압이고 뭐고 사실 그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광주 사태하고는. 이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뉴스룸 2부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가짜뉴스를 심의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 가운데 한 명이 누가 삭제를 요청했는지 민원인 정보를 동영상 게시자에게 알려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방심위는 해당 위원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방심위 출범 이후에 심의위원에게 사퇴를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다룬 동영상을 심의했습니다. 방심위는 인터넷 게시물 등을 심의해 삭제 등 조치를 취하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신고한 게시물을 대상으로 심의합니다.
이번 심의에선 지만원 TV 등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 30건이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심의 이틀 전 지 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신고자가 민원연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원인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자유한국당 추천 몫인 이상로 위원은 어제 본인이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원연 등 시민단체는 반발했고 국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 9명도 오늘 사퇴와 함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방심위는 어제 이 의원에게 사퇴를 공고했습니다. 방심위 출범 후 자진 사퇴 공고한 결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본인이 사퇴를 거부하면 강제성이 없어 방심위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자로 읽으면 나생문, 라쇼몽은 일본 헤이안 시대 수도인 교토 외곽 문의 이름입니다. 당시 라쇼몽의 다락은 사람들이 가져다 버린 시체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교토에 전염병과 대기근이 몰아쳐서 굶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넘쳐나게 됐는데 죽은 이들을 제대로 처리할 여력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이곳에 시체를 가져다 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남들도 다 그러니까. 이렇게 라쇼몽에서 퍼진 가장 치명적인 역병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역시 이 오래된 이야기에 주목해서 같은 제목의 영화를 제작했고 라쇼몽 현상, 즉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각자 자신의 입장에 맞춰 해석한다는 심리학적 용어마저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억, 그 라쇼몽 현상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 바로 일본의 위정자들도 증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역사가 아닐까.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라도 해주십시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지만 가해자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폭도가 되고 자신은 오히려 희생자가 되어버린 기억의 조작. 어찌 보면 그의 한평생은 우리 현대사에 퍼진 라쇼몽 전염병의 숙주라고나 해야 할까. 그가 왜곡해서 퍼뜨린 라쇼몽 바이러스는 곁에서 부귀 영화를 함께 누린 자들과 더불어서 오늘날까지 살아남았고 그 증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라쇼몽 현상의 기원이 된 라쇼, 그 단어의 이름을 풀이하자면 비단결 같은 삶이라는 의미라고 하죠. 가해한 자들이 긴 시간 동안 누려온 비단결 같은 삶과 그들이 짓밟아버린, 그래서 결코 비단결일 수 없었던 세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5.18 당시 광주 공수부대 투입의 주인공인 전두환 씨와 그 측근들에 대한 취재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JTBC는 정호용, 허화평 씨 등 5.18을 주도한 이른바 신군부 지휘부를 접촉했습니다. 이들은 전두환 씨처럼 나는 5.18과 관계없다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짜뉴스로 판명난 북한군 개입설을 여전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문 2개를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2층 집엔 넓은 정원과 커다란 정원수가 보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 내무부, 국방부 장관을 거쳐 국회의원을 지낸 정호용 씨가 사는 집입니다. 정 씨는 전두환 씨의 육사 동기입니다.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던 정 씨는 오늘 취재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주에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신 걸로 기록이 나오는데 왔다 갔다 했죠. 난 지휘권도 없고 이라 저리라 할 수도 없고 나도 책임도 없어요.
정 씨는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자 책임을 미룹니다. 근데 그 당시에 3공수랑 11공수가 내려갔는데 그 당시 특전사령관이셨잖아요. 그 명령대로 보낸 거예요. 마음대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라고 그러지. 내가 대통령 하겠다고. 발포 명령자 얘기를 꺼내자 전두환 씨를 변호하더니 이내 대화를 끊어버립니다. 지 씨는 그러면 계엄사령관이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그럼 사령관이가 했지. 아이고 전두환이가 그때 뭘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보안사령관 사령관이 그런 명령 내릴 수도 없고 또 내려도 듣지도 않아요. 전두환 씨가 보안사령관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비서실장, 대통령이 됐을 때는 수석 보좌관이었던 허화평 씨는 그림자다운 말을 했습니다. 국과수가 인정한 전일빌딩 탄흔이 헬기 사격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격한 사실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게 납득이 안 되네요. 또 전 씨의 알츠하이머 주장이 사실이라면서 재판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걸도 되풀이해서 물어보시고 옛날 거는 별 기억을 못 하시고 12.12 군사반란 가담자 중엔 해외로 도주해 23년째 매달 연금을 수백만 원씩 받고 있는 헌병대장 조홍도 있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은 12.12 당시 전 씨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육군 본부를 장악했던 1공수 여단장 박희도 씨입니다. 육군 참모총장까지 지낸 박 씨는 최근까지도 태극기 집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 측근들 중에 일부는 아직도 전두환 씨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방금 전 보도에 나왔던 5.50 화국 당시 육군 참모총장 박희도 씨입니다. 박 씨는 과거 JTBC와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그 발언을 들어보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전두환 씨의 자신감은 결국 이런 측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두환 씨는 치매라며 재판에는 나가지 않으면서 골프는 쳤습니다. 50 때 육군 참모총장까지 한 박희도 씨와 함께였습니다. 박 씨는 2012년 5월 18일 JTBC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주장이 전 씨와 판박이었습니다. 우선 기총 사격에 대해선 기총 사격을 하는 우군에 대해서 위에서 쏘았다 하는 것은 이건 상식 밖의 일이고 외국의 목사가 봤다 하고서 쏘았다 하는 이런 것은 완전히 허위일 뿐만 아니라 가짜로 찍어가지고 진짜인 같이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나는 봐요. 5.18 민주화 운동을 두곤 모두가 속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불순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쏘갔고 광주 시민도 쏘갔지 않았느냐. 민주화 세력이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불순 세력은 북한이었습니다. 이북에서 김일성이가 조종을 하고 이북에서 모든 것이 조종이 됐다 하는 그 신념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전 씨에 대해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나하고 성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직선적이고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안정이 되고 그로 인한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 씨가 챙긴 정치 자금마저도 부패를 막기 위한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50 때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하지 마라. 내가 정치 자금을 걷어가지고 너희들 주마. 이렇게 해서 다른 장관이나 각 국회 혹은 국회의원들이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시끄러운 일은 없다고 봅니다. 끝맺음은 국민을 교육해야 한다였습니다. 내가 굉장히 불만이 뭐냐 하면은 영상 매체에서 우리 국민들을 교육으로 시켜야 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씨가 민주주의의 아버지란 부인 이순자 씨 말고도 이런 생각을 가진 측근들이 있어 전 씨가 자신 있게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땐 태극기 집회에 나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폭동이라 했듯이 촛불 집회를 향해 다시 이 단어를 꺼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폭동 세력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전두환 씨와 그 측근들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발언으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5.18 기념사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대통령의 기념사가 전달된 후에 실제 연설에서 광주 시민의 힘이라든가
광주 정신 같은 역사적 평가가 빠진 것인데 2016년 JTBC가 입수해서 보도한 태블릿 PC의 연설문 초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정종문 기자의 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광주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재임 당시 유일한 기념식 참석이었는데 직접 기념사를 했습니다. 2016년 JTBC가 입수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는 이 기념사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파일이 태블릿 PC에 저장된 날짜는 기념식 하루 전인 2013년 5월 1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안에 있던 광주 시민에 대한 평가가 사라졌습니다. 민주 영령 앞에 깊은 추모의 마음을 드립니다. 총 3페이지로 된 초안을 보면 이 발언의 앞부분엔 광주의 힘, 광주의 정신을 믿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고귀한 희생으로 민주화 시대를 선도해 주신 광주 시민에게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일 연설에선 빠졌습니다. 앞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나라를 더욱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발언의 앞엔 5.18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인이 자유와 인권을 배우는 학습의 장, 대한민국 역동적인 발전의 상징이라고 평가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2013년 이후 박 전 대통령은 5.18 기념식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